자, 5주차 2강에서는 유아의 학습 원리, 그 다음에 교사의 중재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 유아의 학습 원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사가 계획하는 물리적인 환경, 그 다음에 교수 방법, 그 다음에 아이들의 일과, 그 다음에 영유아들이 즐기는 활동, 그 다음 평가는 유아의 학습 원리를 고려해서 제공할 때 당연히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활동을 계획을 하실 때, 네,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물리적인 환경 세팅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교수 방법, 일과, 활동, 평가까지도 영유아의 학습 원리, 특히나 학습자가 영유아 초점이기 때문에 영유아만의 학습 원리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교사가 좀 더 질 높은 양질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론, 지식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는 학습을 거둘 수 없어요. 결국에는 영유아의 학습 원리를 이해를 해야지 자신의 프로그램을 효과 있게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교사는 자신이 아는 것을 실제 활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유아의 학습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결국 이론과 실제를 연결해서 유아의 구체적인 경험으로 지식이 심화 확장돼서 전이가 일어날 때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유아의 학습 원리 첫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아들은 어떤 학습자라고 했나요? 네, 수동적인 학습자 아닙니다. 자,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도 능동적인 학습자라고 말할 만큼 아이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학습자입니다. 첫째, 유아는 행동적인 존재로 뭔가 자극적인 매체나 교재 교구를 줄 때 그 자극에 향해서 움직이고 이때 학습의 기회가 증진된다. 그러니까 뭔가 거리를 던지면 아이들은 능동적인 학습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둘째, 유아는 학습을 위한 도구로 자신의 몸 전체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오감각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예를 들자면은 사과를 던졌을 때 사과를 맛도 보고 만지고 한번 사과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실제로 사과를 보고 냄새를 맡음으로써 이 사과, 사물에 대한 또는 공간, 사건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그거를 시키지 않아도, 알려주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행동으로 실제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셋째, 자, 유아는 자신의 이런 경험에 굉장히 적극적인 참여자입니다. 그래서 유아는 타인에 의해서 정보 경험이 제공되길 기다리는 또는 간접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귀찮아하는 이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사물을 관찰하고 행동, 액티비티를 취하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하는 자신을 구조, 기능을 잘 활용하는 역동적인 성취자이다. 그다음 넷째, 유아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도 많고요. 내적인 에너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신의 요구나 욕구가 수용되지 않거나 활용할 수 없다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뭔가 다른 대체물을 찾을 만큼 굉장히 능동적인 존재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능동적인 학습자에 해당되는 유아를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 매일 학습 상황에서 유아가 다양한 오감각을 활용해서 직접 학습할 수 있는 기회, 경험을 많이 제공해라. 둘째, 유아가 자유롭게 흥미 영역을 스스로 다니면서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좀 많이 배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좀 정적인 활동, 그다음에 동적인 활동 간에 균형 있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하루 일과에 동적인 것만 많아도 아이들이 힘들어하겠죠. 그다음에 너무 정적인 것만 있으면 아이들이 또 그쵸. 네, 너무나 이렇게 지루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일과를 선생님들이 계획하실 때도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들을 조금 이렇게 분배 있게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교사는 유아가 활동에 잘 참여하는지를 끊임없이 관찰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유아의 학습 원리 보시면요. 자, 유아의 학습은 어디에 영향을 받게 되나요? 성숙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숙은 유아의 적절한 발달적인 과업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아이들의 성숙 과정은 새로운 능력, 그다음에 이해가 나타나는 일반적인 발달 패턴, 순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숙은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네, 발달 순서는 당연히 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자극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자극은 각 유아가 생물학적인 상황 내에서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의 성숙이 네, 잘 일어날까, 어떤 환경을 제공할까, 어떤 환경적인 자극을 줄까를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성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유아 학습의 지도 원리는 첫 번째, 유아가 어떻게 성숙하는지를 각 발달적인 특징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적절한 활동을 선생님들이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활동은 반드시 융통성을 고려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아의 학습 원리 세 번째, 유아의 학습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자, 성숙에서도 영향을 받지만 당연히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환경이란 생물학적인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 건강, 운동. 그 다음에 물리적인 환경이 또 포함됩니다. 예를 들자면 날씨라든지 의식주. 그 다음 세 번째, 사회적인 환경. 그쵸. 가족, 또래, 그 다음에 영유아 교육기관, 지역사회, 매체, 문화가 되겠죠. 이런 환경적인 변이는 유아의 학습 능력을 증진시킬 수도 있고, 좀 열악한 환경, 부족한 환경들은 네, 이런 학습 능력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유아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전하게 보호, 양육되고 좀 적절한 학습. 그 다음에 우리는 영유아 교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쉼도 제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활동과 활동 간의 약간의 쉼, 그다음 휴식 시간, 뭐 간식 제공, 그다음에 아이들이 약간 좀 릴렉스 할 수 있는 이런 전이 활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셔야 되고요. 유아가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도 제공하셔야 되고, 또 유아가 또래와 함께 어울려질 상호작용을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호주단 활동이라든지, 연령에 적합하고 흥미있는 교재 교구를 제공하는 이런 다양한 환경을 제공을 하시는 게 유아의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유아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교사와 유아 간의 적극적인,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생긴다고요. 또한 또래들 간, 유아와 유아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학습은 풍부한 사회적인 환경을 필요로 하고요. 유아는 성인이라든지 엄마, 아빠 또는 교사, 그 다음에 또래와 만족스럽고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당연히 아이들의 긍정적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습은 환경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까요? 지도 원리, 교사는 환경이 학습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유아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규정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은 유아의 생물학적이고 신체적인 요구를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는 시간, 휴식, 간식, 식사가 적절하게 제공을 돼야 되고 이거는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야지만 학습이 됩니다. 아무리 재밌는 활동, 거리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배가 고플 때,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쉬지 못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유아 교육에서는 기본적인 요구를 배려를 하셔야 되고요. 교실과 실내 환경의 안정성, 그 다음에 안락하고 편안함, 흥미 영역이 굉장히 풍부한 자료로 이루어져야 되고, 유아의 이런 신체와 또는 신체 변화에 선생님들은 늘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과는 유아가 예측할 수 있도록 일정하게 좀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변화가 있을 때는 유아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거나 아이들에게 조금 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좀 시간적 여유를 두셔야겠죠. 교육 활동이나 전이 시간, 활동과 활동 간의 이런 전이 시간은 유아의 주의 집중 시간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이 주의 집중 시간도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주의 집중 시간, 발달, 활동에 대한 요구, 사회적인 관계 등을 고려를 해서
교육활동, 전이 시간을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교사는 유아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움을 당연히 제공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아이들에게 좀, 우리 어린이집은 편안한 곳이야. 안락해. 라는 것들을 제공을 하시고, 주의, 안내 등을 제공하셔야 됩니다. 자, 위험한 도구나 위험한 상황에 대한 주의를 반드시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교사가 자주 바뀌는 것은 유아에게 불안감과 혼란, 혼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단위로 아이들을 이제 맞는 것을 계획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동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자, 네 번째 유아의 학습 원리. 유아는 신체적인 경험, 사회적인 상호작용, 그다음에 반성적 사고의 다양한 이런 통합에 의해서 통합을 통해서 학습한다. 자, 첫 번째 신체적인 경험은요. 유아는 주변의 사람, 사물, 상황에 대해 뭔가 의미를 형성을 하려는 강한 호기심, 요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 그럼 막 호기심을 가지고 또 새로운 교제 요구를 받다. 사물,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호기심, 요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들에 대한 탐색 과정은 직접적인 조작과 행동을 포함하고 있고요. 단순히 관찰하는 수동적인 행동보다는 신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궁금한 것을 아이들이 즉각,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좀 더 좀 심도 깊은 복잡한 정신활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상호작용은요. 사물에 대한 경험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게 공고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식이 탄탄해진다는 얘기고요. 자, 교사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생각을 서로 나눌 수 있고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설을 일반화하고 스스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요. 자, 이러한 타인과의 상호작용, 이러한 경험은 유아가 뭔가 내적으로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계속해서 지식이 확장되고 지식도 변화하죠. 수정, 심화, 확장시킬 수 있으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사회적인 상호작용들이 개개인의 아이들의 정신적인 구조를 재조직할 수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경험은요, 유아 혼자서는 구성할 수 없는 사실적인 정보라든지 문화적으로 형성된 지식, 기술을 좀 더 잘 습득할 수 있게끔 돕습니다. 유아는 특히나 관찰, 그 다음에 모방, 아이들의 기억,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강화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상호작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나 환경을 제공하시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초기 성인이나 또래의 도움을 받아서 이후에는 점차 유아가 혼자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지원적인 학습 활동을 제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아는 좀 더 복잡한 수준의 이런 스킬이라든지 이해력을 습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반성적인 사고는요. 자, 여러분들 이것이 저것보다 더 크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었니? 공을 더 높은 곳에서 굴리려면 어떻게 될까? 뭐 다양한 이런 질문을 아이들이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유아가 자신이 행동한 것,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해결한 방법 등에 대해서 추론하고 반성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러한 반성적인 전략은 유아 자신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어떻게 했었을 때 나는 학습을 할 수 있고 라는 자기인식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할지를 계획을 하게 하고 아이들이 계획한 것을 실행하는 것, 그 다음에 실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분석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지식과 이해를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는지, 반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반성적 사고를 지도할 수 있는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유아 스스로 지식을 발견하고 구성할 수 있는 경험, 환경을 제공한다. 두 번째, 좀 질문을 많이 해라. 유아의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요소들을 좀 소개를 해라. 상호작용하기 방법을 적용을 해라입니다. 그 다음에 유아가 매일의 생활에서 또래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라. 자율선택 활동 시간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유아 혼자서 알기 힘든 뭔가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교사나 친구들이 좀 정보를 주고 질문을 하고 한번 보여주고 안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유아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해라. 유아가 자신의 경험을 반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타임, 시간, 기회, 전략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유아의 학습 원리로는요. 자, 유아는 다양한 방식, 다양한 양식으로 학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표상 활동을 합니다. 자, 각 개인은 학습에서 특별한 뭔가 시각적인 능력 가진다든지 청각적인 능력, 운동적인 능력, 뭔가 움직임, 그다음 감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드너는요, 인간의 지능을 하나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8가지 영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언어적인 지능, 음악적인 지능, 논리적 지능, 공간적인 지능, 신체 운동적 지능, 개인적 지능, 개인 간 지능, 자연주의적 지능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인간의 능력을 다양한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학습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표상을 하게 해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맥락에서는 또 브롬펜 브루너라는 학자는 유아가 속해 있는 가정, 또래, 학교, 지역사회, 자, 사회 문화적인 맥락이 유아의 학습 양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태학적인 모델을 제시를 했고 이런 맥락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과 관련해서 이제 앤더스라는 학자는 학습자의 영유아의 학습 양식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유아들이 똑같은 학습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자기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장독립성, 그러니까 부분과 관련돼서 장의존성, 이렇게 해서 어떤 아이들은 장독립성을 가진 아이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아이들은 장의존성을 가진 아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장의존적인 학습자는 사회화해서 협력학습, 집단학습을 할 때 좀 더 학습 효과가 높은 반면 장독립적인 학생은 조금 더 개별 활동이라든지 개인적인 성취를 더 선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 양식을 파악을 해서 이런 개별적인 특성을 존중해 주는 것들이 또 중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우만이라는 학자는요. 유아의 학습과 관련해서 발달 양상은 모든 유아에게 유사하지만 사회적 맥락은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아이들, 개개인의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맥락에 기초를 해서 교수학습 과정을 좀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양식으로 학습을 하고 다양한 표상으로 한다라는 이런 지도 원리는 그렇기 때문에 유아에게 다양한 학습 방법과 유형을 좀 다양하게 제공을 해라. 매일의 학습 상황에서 유아가 선택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제공을 해라. 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 적합한 교수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 유아는 놀이를 통해서 학습한다. 자, 놀이는 재밌어야 되고요. 기쁨을 제공해야 되고 심각하지 않고 긴장되지 않은 릴렉스한 상태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놀이는 그냥 놀이가 아닙니다. 의미가 있어야 하고요. 뭔가 놀이의 목적, 목표가 제시가 되어야 되고 친구들과 서로서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놀이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능동적이고 유아가 무엇인가를 하게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놀이는 내재적으로 동기유발이 되어 있어야 하고 성취하려는 호기심을 가지게끔 좀 재미있게 제공되어야 됩니다. 자, 또한 놀이는 규칙이 있어서 네, 한 번 정해진 규칙이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에 의해서 규칙 또한 변화시켜서 새로운 놀이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유아에 의해서 명시적 암묵적으로 규칙이 또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교수학습의 지도 원리는요. 놀이가 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유아의 놀이를 어떻게 하면 잘 지원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놀이에 참여하지 않거나 방관하는 유아를 잘 관찰하셔서 놀이에 개입시킬 수 있도록 네, 유도를 하시고 유아가 혼자 놀이 또는 협동 놀이를 참여할 수 있도록 네, 교실의 공간이라든지 놀잇감을 제공을 하시고요. 교사는 유아와 함께 놀이하는 것을 교사도 또한 놀이를 즐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아의 놀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자면 모델링 할 수도 있고요. 역할에 실제로 선생님 참여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또는 놀이를 하는 장면에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언어적인 놀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놀이를 방해하지 않고 어느 좀 떨어져서 방관하기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유아의 놀이는요. 상황에 따라서 시끄럽거나 활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을 하셔야 되죠. 자, 유아의 학습은 아이들의 이런 기질, 성격, 지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자, 선생님들은 유아의 바람직한 아이들의 기질, 그 다음에, 네, 이런 것들이 지각이 형성되도록 매일의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의 이런 기질, 아이들의 특성, 성격,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도 원리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아가 학습한 것에 대한 몰입 또는 과업에 대한 호기심, 성취감 또는 정직, 협동, 확신, 자기 확신 등이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좀 유아의 이런 긍정적인 기질과 지각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은 유아에게 바람직한 기질의 모델을 보일 수 있고요. 학습 분위기는 유아가 자신에 대한 가치, 안정감, 자신의 능력을 느낄 수 있는 통로가 됨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유아의 바람직한 기질과 지각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 과정, 결과를 구성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사의 중재 전략을 살펴보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교사의 교수학습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굉장히 비지시적인 유형에서부터 이제 중간에 중재적인 유형,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은 지시적인 유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유아 교육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제가 볼 수 있는 게 지시하기입니다. 굉장히 지시성이 높고요. 이렇게 해봐, 하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는 거. 정 힘든 새로운 도구다, 뭐 도구 사용 방법을 모른다 이런 경우에는 시범은 보이지만은 웬만하면은 왼쪽으로 갈수록 영유아 교육에서의 최근 트렌드에 맞는 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활동이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지시적인 교수 유형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중재적인 교수 유형에서는요 함께 구성해보기 선생님과 함께 그 다음 비교 설정하기 뭔가 스캐폴딩 전략을 단계를 한 다음에 아이들이 그 다음 단계 도움받기를 통해서 활동이 진행되도록 그 다음에 놀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그쵸? 그 다음에 비지시적인 유형에서는요 세 가지 뭔가 촉진 그러니까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역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냥 실적 모델만 보이지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정하기 이런 단계로 심화 발전이 되면 좋겠죠.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인정하기 같은 경우는 네, 가장 비지시적인 활동이죠. 그래서 인정하기는 어떤 활동에서 영유아가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긍정적인 격려를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하는 것. 모델 보이기. 자, 교실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바람직한 행동 방법을 직접 유아에게 보여주는 것. 뭔가 좀 암시적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조성 촉진하기. 영유아가 다음 수준의 과제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일시적으로 잠깐 개입해서 도와주고 빠지는 것. 그게 바로 촉진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재적인 맥락. 자, 지원하기입니다. 촉진과 좀 유사하긴 하나 지속적으로 도움을 제공합니다. 앞에랑 좀 다르죠. 교사의 약간 참여도가 앞에 네, 촉진하기보다는 살짝 높습니다. 그 다음에 네, 비계 설정하기 약간 지지해주는 거. 비계란 정의가 나와 있네요. 영유아들의 학습을 위해서 외부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점차 제거하는 과정.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도움받기를 해줬다가 필요 없었으면 살짝 빼는 거. 그래서 영유아의 현재 발달 수준에서 기초해서 선생님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도울 수 있도록 뭔가 도와주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함께 구성하기. 문제나 과업에 있어서 영유아와 함께 적극적으로 선생님도 같이 풀어나가는 거. 그 다음에 네, 굉장히 이렇게 지시적인 맥락, 시범 보이기. 교사가 여기서부터는 능동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아에게 직접적인 시범을 보여주고요. 어떻게 하는지에 관련된 설명도 하는 거. 그 다음에 지시하기. 지시하기는 교사가 영역에 요구되는 행동의 방향을 아예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고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 또한 선생님이 말한 방법대로
하는 거, 전달하기죠. 네, 2강 수강하신다고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